근데 왜 국어는 하필 왜 국어는 출제 목적에 맞게 공부를 안 하고 뭐 문제풀이 양치기 하면 성적이 당연히 오를 거다를 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 저는 이 착각의 가장 그 근저에 가장 그 기반에 깔려 있는 그 오류가 뭐냐면 내가 한국인이니까. 특히 저는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는 언어 과목입니다. 언어 과목. 언어 과목과 비언어 과목의 차이점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루라도 안 하면 퇴화됩니다. 돌이켜보면 일단 성적을 올린 친구들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고등학교 2학년 친구의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저를 만났을 때 3월 달에 만났을 때 이 친구의 성적이 국어 6등급이가 7등급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대화를 하더라도 말귀를 못 알아먹고 언어 표현력이 굉장히 어떻게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정말 어떻게 내가 가르쳐야 될지 되게 막막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친구를 저는 한 번도 이때까지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주 힘들었지만 한 2개월 정도까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이 친구한테 어떤 걸 가르쳤냐면 처음부터 비문학을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문학이 아주 쉬운 비문학조차도 이 친구는 잘 읽어내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 현대시부터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현대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문학적으로 이해하고 연습한다고. 그래서 현대시를 가지고 제가 비문학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시켰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한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학교에서 학교 쌤이 국어 담당인 쌤이었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모의고사 평가원 기출문제를 풀어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숙제를 냈을 때 이 친구가 갑자기 한 2개월 좀 넘어갔을 때 갑자기 5개인가 6개 틀리더라고요. 물론 이때 시간을 측정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 시간이 큰 의미가 없어요. 시간을 뭐 2시간 주든 3시간 주든 4시간 주든 못 푸는 거는 결국 못 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뭔가 좀 희망을 약간 보았고, 그리고 매주마다 계속 이제 시험 숙제를 내주는데 계속 이렇게 5개나 6개, 7개, 5개, 6개 이렇게 되게 획기적으로 그 성적이 막 이렇게 오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실제 정식 모의고사가 아니고 진 모의고사죠. 근데 9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에 또 됐습니다. 근데 9월 달에 모의고사 이제 치게 됐을 때 그때 제 기억으로 80점 중반 정도 성적을 받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성적보다 훨씬 높은 성적을 받았죠, 처음으로. 하지만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처음 자기가 제대로 풀어보는 모의고사라서 좀 쫄았다고. 그래서 막 떨고 그랬다고 해서 좀 실력 발휘 못했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칭찬을 드렸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약간 곁다리 얘기인데 이렇게 국어 이해력이 올라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내신, 국어뿐만 아니라 내신의 다른 과목 성적도 다 덩달아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납득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수학이 되었든 영어가 되었든 사탐이 되었든 과탐이 되었든 내신 과목도 다 우리 교과서가 어떤 걸로 써져 있죠? 한글로 써져 있죠. 당연히 교과서를 내가 보는데 국어 이해력이 길러졌다면 그 교과서를 이해하는 것도 그 이해의 깊이도, 이해의 폭도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결론적으로 11월 모의고사가 다가오게 됩니다. 11월 모의고사가 다가왔을 때 이 친구가 결국 92점인가 1점을 받았거든요. 되게 높은 점수, 거의 1등급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어떤 것도 느끼게 됐냐면 당연히 국어 이해력을 기르면 이렇게 점수가 오르는 거는 당연한 거고 추가적으로 얘가 말하는 것도 바뀌더라고요. 제가 문득 이해력이 올라가면서 느꼈던 게, 야, 너 이런 단어 어떻게 사용하냐, 어떻게 알았냐. 자기가 그냥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됐대요. 옛날에는 되게 말도 조리 있게 말 못하고 사용하는 어휘도 되게 제한적이었는데 확실히 국어 이해력 자체가 올라가니까 이게 말하는 게 또 바뀌고 어휘력도 길러지더라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그럼 왜 어휘력이 길러졌을까? 어휘력을 위한 공부를 절대 하지 않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고력 기르는 연습을 하면은 우리가 제시문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눈이 그 제시문에 가 있어야 되고, 그 내용들을 자신의 언어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문장들이 들어있는 그 어휘들, 고급스러운 어휘들이 자기 코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휘력도 길러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물론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들도 많지만 이 친구가 굉장히 저는 획기적으로 되게 기억에 남는 친구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 하루 평균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언어 영역의 시간을 할애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하루에 2시간 정도 학습하기를 권했고요. 특히 저는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는 언어 과목입니다. 언어 과목. 언어 과목과 비언어 과목의 차이점은 뭐냐면 언어 과목은 국어가 있고 영어는 약간 세모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언어 과목, 암기 과목은 뭐냐면 사탐과 과탐입니다. 수학도 약간 암기 과목에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학이나 사탐이나 그 과탐 같은 경우에는 1개월을 손 놔도 뭐 2개월 손 놔도
예를 들어 작년에 지금 2호 수능 친 사람들이 원래 대학교 1학년이죠. 그 친구들이 6월달 평가원 전에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 시험 치기 전에 한 몇 주 전부터 혹은 일주 전부터 혹은 며칠 전부터 공부해도 금방 수학이 되었든 과탐이 되었든 사탐이 되었든 실력이 다시 올라옵니다. 말 그대로 잘 안 까먹는다는 거죠. 한번 정점을 찍어봤기 때문에. 근데 언어 과목은 하루라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루라도 안 하면 퇴화됩니다. 극단적인 얘가 우리 잘 알잖아요. 영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국어가 한국어인데 미국 갔을 때 자기가 한국말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사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이죠. 국어 이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매일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최소 2시간 정도를 우리가 국어 이해력 기르면서 추가적으로 문제풀이 연습하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수학이나 사탐, 과탐 그 사례를 들었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 5개월, 6개월 손 놓잖아요. 풀 때 되게 버벅거립니다. 정점을 찍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정말 국어 감이 있거나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이 아니라면 다시 내가 문제풀이하고 전략을 짜고 문제풀이 학습을 해야지만 다시 원래대로 상태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어를 매일 꾸준하게 수능 전날까지 학습할 것을 권합니다. 결국 이제 공무원 수능 국어, 공무원 국어 시험도 지금 보면 알다시피 이제 시험 문제 그 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이제 수능 국어의 하위 버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옛날에 공무원 국어는 어땠죠? 뭔가 암기된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시간 내에 푸는 것이라면 지금은 수능처럼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물론 수능 국어보다는 일단 쉽기 때문에 이 시험, 이 공무원 국어 시험 대비하는 분들이 약간 트라우마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때 언어 영역 시험을 풀 때, 국어 시험을 풀 때 되게 어려웠고 성적도 낮았는데 어떻게 내가 또 이걸 공부하고 성적을 올릴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수능 국어 하위 버전이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 않고요. 단지 저는 뭐냐면 옛날에 내가 수능 국어 성적이 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린 국어 이해력부터 먼저 제대로 길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무원 국어도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가 아닌 이상은 내가 제시문을 읽고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거든요. 출제자의 그 출제 의도, 출제 목적에 따라서 공부를 우직하게 열심히 한다면, 그거를 무식하게 공부한다면 저는 반드시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도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어떤 강의나 학습 콘텐츠 대다수가 결국 이제 뭐 구조개 스킬이나 글읽기 스킬이 되게 치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국어 이해 능력 자체에는 포커스를 두지 않은 채 그런 어떤 스킬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뭐 글읽기 스킬, 그러니까 1문단 이렇게 읽고 2문단 이렇게 읽어 나가면은 3문단까지, 4문단까지, 끝문단까지 이렇게 읽어 나가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약간 구조독해 스킬이 약간 벗어나고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학생들 입장에서 강의 들을 때 되게 열심히 듣고 이해 잘 갑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복습 말고 본인 스스로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이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거는 체화를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국어 이해 능력 자체가 부족해서 제시문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아주 좋은 강의, 아주 뭐 좋은 학습 컨텐츠를 공부하더라도 그 학습 컨텐츠에 그 적용을 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국어는 수학과 다르게 강의의 어떤 그 컨텐츠가 되게 구조화를 아무리 시킨다 한들 그거를 정말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드릴게요. 우리 관우가 있지 않습니까? 관우가 청룡 언어도를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청룡 언어도는 굉장히 어떤 훌륭한 무기죠. 근데 관우니까 그걸 들고 그 청룡 언어도를 가지고 전투에 임해서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런 좋은 무기, 청룡 언어도를 들고 제대로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이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 체급 차이, 그러니까 이 국어 내공의 차이라고 저는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어 내공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컨텐츠, 아무리 좋은 어떤 그 강의를 듣는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소화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강의 컨텐츠가 전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학생들의 국어 이해 능력을 길러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능 국어 출제 목적에 맞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를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 학습 콘텐츠를 공부하면서 한번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시기를 저는 권하겠습니다. 사실 국어 이해 능력 길러야 되는데 1타 강사들 강의 좋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저는 1타 강사의 문제라고 보지 않거든요. 학생들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강의력이 부족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강의 콘텐츠의 질이 결국 낮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자꾸 이걸 암기형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다 적고 그거대로 복습하는 것까지 좋은데, 체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만나야 모의고사는 뭐냐면 배운 제시문이 아니라 새로운 제시문이거든요. 저조차도 매년 수능 문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문학과 문학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강의를 열심히 들어서 내가 끝장을 보겠다가 아니라 내 본질적인 실력을 길러야 된다. 여기에 좀 초점을 둬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좀 아쉬워가지고, 또 학생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안 가지는 게 되게 안타까워서,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제가 드려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리트가 이제 과목이 3개잖아요. 보통 우리 리트라고 하면 이제 언어 이해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언어 이해, 과목의 이름부터 어떻게 돼요? 언어를 이해하는 거죠. 제시문 이해해서 푸는 거거든요. 뭔가 스킬, 기기묘묘한 스킬이나 뭔가 놀랍고 신비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배경지식에 대해서도 되게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이 언어 이해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고 맞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일단 언어 이해를 가르치는 전문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수능 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강사지 언어 이해를 가르치는 강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수능 국어나 리트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뭐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또 출제하는 교수가 동일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걸 떠나서 수능 국어가 되었든 언어 이해가 되었든 기본적으로 뭐죠? 본질적인 내공이 먼저 이 국어 이해력이 잘 갖춰져 있어야지만 잘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어 이해를 공부하더라도 저는 바로 이 국어 이해 능력부터 먼저 기를 것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그게 본인의 내공으로 쌓여서 어떤 제시문을 만나든 간에 내가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통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은 다 대부분 언어 이해의 기출문제 많이 학습하죠. 기출문제 분석하고 내 사고가 뭐가 잘못되는지 사고를 틀린 사고를 점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틀린 사고 점검하는 거, 그런 전략 짜는 거는 누구한테 도움되냐면 기본적으로 언어 이해력이 갖춰져 있는 사람, 국어 이해력이 갖춰져 있는 사람한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복귀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해서 틀린 거라고. 이건 복귀하는 건데, 바둑 둘 때 복귀하는 건데, 이 복귀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이미 내가 푼 것들에 대해서 복귀하는 거죠.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문제에 대해서 복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와 똑같냐면 수능 기출 분석하는 그런 어떤 그 문제와 똑같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기출 분석하든 이런 식으로 내 사고를 교정하든 간에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도움되냐면 국어 이해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친구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 실전력이 부족한 친구들, 1%를 좀 채우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애초에 내가 제시문을 읽고도 멍하고, 또 이 내가 뭐 과학 지문 풀어야 돼? 또 이 내가 어려운, 내가 풀기 싫은 기술 지문 풀어야 돼? 이런 친구들한테는 백날 그렇게 시켜도 공부할 때는 내가 학습 효과가 느껴지지만 막상 내가 새로운 모의고사를 푼다면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기출 분석도 일단 잠시 멈추고, 언어 이해도 국어 이해력부터, 만약에 언어 이해 제시문 가지고 만약에 하기 힘들다면 수능 국어 제시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부터 저는 먼저 하면서 국어 이해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언어 이해 기출 분석하는 것을 저는 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교정하는 거. 사고 교정이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거의 실전에 가깝습니다. 거의 내가 리트 시험을 앞두고 있었을 때 한 몇 개월 전부터, 한 2개월이든 1개월이든 3개월이든 시험을 앞두고 내가 실전력을 막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더 내가 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고를 점검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지, 지금부터 당장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수능국어 출제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국어 출제 목적은 학생들의 국어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국어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시문과 문제가 출제가 되고, 문학의 경우에도 EBS 외인 비연계 작품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지문이 절대로 시험에 나올 수 없는 시험이 바로 이 수능국어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국어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뻔히 알고 있는 문제, 그런 지식들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국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저는 국어 이해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고력 기르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고력 기르는 방법을 정말 극대화시켜서 매일 꾸준하게 수능 전날까지 학습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 그 연습을 아주 많이 할 것을 권하겠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시문의 판단 근거 잘 찾고도 선지율을 명쾌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평가원 출제자가 자신의 언어로 제시문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재해석해서 선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그 선지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어 이해력을 지금부터라도,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확실하게 기르면서 수능 전날까지 기르면서 문제풀이,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병행한다면 저는 수능 때 반드시 좋은 성적을, 고득점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수능 국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시문과 문제가 출제되죠. 그럼 내가 매일 뭐 비문학 3지문, 4지문, 문학 2지문, 3지문 이렇게 푸는 게 과연 내가 학습 효과가 있는지, 내가 정말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수능 국어 출제 목적, 수능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5년 버전이 있습니다. 2026년 버전, 올해 버전은 지금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작년 버전이 2025 수능 국어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 파일 한번 평가원 가서 살펴보세요. 검색해서 살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 이렇게 준비하세요처럼 학생들의 국어 능력, 국어 이해 능력을 측정한다가 그 수능 국어의 출제 목적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수학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는데 또 사탐, 과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잖아. 왜냐하면 국어 그 각 과목의 출제 목적에 맞게 공부를 철저하게 했으니까. 근데 왜 국어는 하필 왜 국어는 출제 목적에 맞게 공부를 안 하고 단순하게 내가 공부를 하면은 뭐 문제풀이 양치기 하면 성적이 오를까? 왜 당연히 오를 거다를 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 저는 이 착각의 가장 그 근저에, 가장 그 기반에 깔려있는 그 오류가 뭐냐면 내가 한국인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영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내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니까 뭔가 단어도 외우고 뭔가 내가 구문도 외우고 문제도 풀어야지만 그리고 해석도 해야지만 내가 풀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노력을 투자하는데 국어는 어떻죠?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한글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이거 많이 보다 보면 성적이 오르겠지 하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국어 감이 있거나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 같은 경우 있죠.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절대 다수의 학생들, 3등급 이하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을 따라서 학습하면 절대로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실력 낮은 거 상관없어요. 실력은 키우면 되니까요. 수능 국어도 다른 과목처럼 공부한 만큼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국어 이해력, 수능 국어 출제 목적에 맞게 공부를 잘 해나가시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